안녕하십니까. 오늘 저 변희재 시사 폭격 아직 우리 코너 이름을 못 지어가지고 원래 우리가 그 조변석계 자꾸 조변석계 하여 정치 변조했는데 저변석계 뜻이 뭐지? 예, 아침낮으로 아침밤으로 변하는 거죠. 이게 뭐 아니면 여의도 저변석계 하면 되겠네. 예, 예. 우리가 이 조변석계 하는 놈들을 많이 까는 프로그램인데 예, 뭐 조만간 이름 붙이고요. 그리고 이 코너는요, 이 조대원 이제, 하여튼 뭐, 제가 전 위원장이라고 뭐 하겠습니다. 아니면 위원장을 하든지, 이 국민의힘의 20년 당원, 20년 당원으로서, 국민의힘의 진짜 주인이에요, 주인. 다 뜨내기들이 아닌. 그래서, 근데 비주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의 비주류 개혁파의 목소리를 듣는 시각이기 때문에, 이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요즘에 과반이 넘어가서 저 뭐냐 그러는데 미디어치 원래 보수 채널이에요. 미디어치 원래 정통 보수 채널이니까 국민의힘 다음에 그렇다고 또 기득권 국민의당의 그 수구 세력들도 아니고 20년 당원이자 비주류 개혁파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민주당 분들이 이제 좀 궁금해하는 거는 이제 이 시간 끝나고 저희 강동서 가서 제가 거기 가서 이제 김영민과 같이 하는 거고 여기는 그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근데 뭐 소재들은 뭐 크게 다를 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른바 이제 뭐 전쟁이라고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이 선거법 기소 임박이 아니라 지금 기소가 됐다고 지금 나왔죠. 저도 듣고 여긴가요? 왔습니다. 기소가 됐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대해서. 아니 뭐 9일 날이 공소시효 만료니까 검찰에서는 할 바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은 난리를 치시겠지만 이미 뭐 이재명 대표도 기소될 거를 알고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 있는 핵심 관계자들 또 민주당 내 비주류들도 그래서 이재명 대표 보고 이번에 저기 당대표 출마하지 말라고 이 간절하게 권고했던 거고 이렇게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을 걸 알았기 때문에 본인들도 전당대 기간에 그렇게 당원을 고치려고 노력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백현동하고 대장동하고 그렇게 털었는데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도 겨우 한 게 이제 말꼬리 하나 잡았다. 근데 여러분들 뭐 선거를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선거를 뭐 이렇게 예비 후보도 해보고 했을 때 정말 정치권에는 말꼬리 잡는 게 아니라 말 하나가 무섭다. 선거법은 아다르고 어다른 거 이 하나를 가지고 때로는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올라가기도 하는 이런 법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선거법이 별거 아닌 것이라고 외부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긴장하고 있을 것이고 어떻게든 이 사안을 정치적 탄압을 받는 모양새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할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선거법으로 한번 기소가 돼서 2심까지 경선 무효를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나온 사건을 가지고 이제 아마 많은 비교를 할 텐데 실은 이제 그때 대법원 판결이 조금 의외로 이제 받아들였거든요. 그렇죠. 뭐 우리들 입장에서는 여당이니까 이재명이 빠져나왔지 우리가 정권 잡고 있었으면 저게 빠져나왔겠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많았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대법원 판례는 토론 중에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해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 허위 사실 유포한 건 인정이 됐는데 직접 기자회견이나 무슨 브리핑 하다가 나온 게 아니라 상대방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고의로 이렇게 유포한 게 아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넓게 해석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판례가 엎어진 거예요. 과거 판례가. 근데 그렇게 이제 그 판례랑은 비교하게 되면은 요것도 이제 그 문제 아니냐. 이것도 모두가 다 되게 국정감사장에서 이제 문답 주고받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걸로 지금 이제 무죄를 아마 주장하게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무죄를 빠져나갈 수 있으면 그것도 저는 능력이라고 보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제 반대 쪽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의원총회를 열고 뭐 국민의힘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 뽑는 데 있어가지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나는 반대다 박수 치지 않았다 이런 걸 가지고 정진석을 공격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169명의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반대 한 명 못하고 만장일치로 이재명이 옳다고 저기 검찰이 지금 정치적으로 기소를 했고 거기에다가 출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출두 거부한다고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게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는
국민이 가장 없다 보니까 이름을 국민의힘으로 정했고 요즘 민주당을 보면 민주가 가장 없기 때문에 민주정당의 모습을 가장 갖추지 못한 게 민주당이다 보니까 민주의 이름을 넣은 게 아닌가. 정의가 가장 없는 데는 정의당이고 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내부적으로는 뭐 제가 보는 민주당은 이렇게 단일 대우가 아니에요. 이 균열이 나고 있고. 그렇죠. 지금 났다기보다는 원래부터 균열이 있었는데 이제 이 조금씩 이제 이걸 이제 좀 밀고 올라오는데 요 친구가 민주당은 아닌데 조정훈 알아요? 예, 조정훈은 알죠. 시대전환. 예. 사실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한 게 김종인이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고 시대전환이 원래 김종인이 이 포럼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김종인 같이 일하고 있었고 그 전에는 여시재 있었어요. 예. 이 여시재라 그러면 이제 이 탄핵 세력이라면 그냥 경기를 일으키는 그래요. 어떻게 보면 탄핵의 배후 세력이고 박근혜 탄핵의 내각제를 추진하는 저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등등이 있는 그 저 민주당 쪽에는 이광재 국민의힘 쪽에는 뭐 남경필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건데 여시재 출신의 김종인이 데리고 있던 이 조정훈이라는 사람을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국회의원 만들어줬어요. 예. 근데 그 당시 그렇죠. 김종인이 어디 있었냐? 국민의힘의 당대표였어 그때. 총선 때. 아니 비대위원장이었어요. 지난 총선 이후로 이제는 뭐 이게 하도 좀 양당이 왔다 갔다 한 사람이 헷갈려. 많아가지고 뭐 저 하나 빼놓고는 뭐 우리 당도 있잖아요. 저희가 옛날에 봤을 때는 김근식 같은 사람도 완전 좌파로 봤거든요. 그 김근식이 요즘 들어와가지고 우리 당에서 그렇게 힘을 쓰면서 우파의 전사처럼 얘기하고 뭐 이현주 들어와 있죠. 또 누가 있어요. 지금 뭐 어쨌든 따져보면 옛날 분위기는 전부 다 전희경 같은 사람만 이 당에 있던 분위기였는데 뭐 이제는 다 섞여버려가지고 김종인도 그럼 민주당 출신이냐? 우리가 봤을 때는 민주당에 좋은 말을 하면 야, 저 사람 원래 민주당 편들던 사람이니까 그렇다 이러고 또 민주당에서는 우리 당에 도움이 되면 또 얘 쟤는 원래 보수다 이렇게 바라보고 그죠? 아니 이건 제가 문제제기한 거는 김종인이 총선을 치를 때 그 당시 야당이지 이제 그당 야당이죠. 미래통합당. 네,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장이니까 당대표였는데 그럼 이쪽에 그 야당하고 싸우는 여당에서 김종인이가 데리고 온 사람을 비례대표로 금배지를 달아줬다니까. 그러니까 조정훈이 스탠스를 과거에는 김종인하고 손을 잡고 갔다면 그 당시에는 또 그 직전 행보가 민주당하고 아니요,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왜 달아줘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으면 내가 뭐 문제 안 났겠지. 그때까지도 계속 김종인과 같이 하고 있는데 야당 대표의 어떻게 보면은 밑에 사수를 여당이 비례대표로 배지를 달아줬단 말이에요. 참 김종인의 여당으로 가버린, 야당으로 가버린 김종인의 권위나 뭐 이걸 정당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조정을 빼간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빼갔어요? 왜? 그게 아니고 그 빼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미 그때부터 김종인과 이 민주당의 상당수의 세력은 이미 손을 잡고 있다. 연결이 돼 있었고 그 연결의 핵이 여시재고 이들의 이 공통점은 내각제파다. 자, 이 변희재 그래서? 대표님의 그 내각제 주장 그 시나리오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많이 듣고 있는데 뭐 흥미롭게 듣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정훈이 어떻게 여당 배지를 달았냐. 그래서 내가 이상하게 봤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시대전환이 여당은 아니지만 여당을 통해서 배지를 받고 탈당해서 유지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검법 추진을 반대한다. 반대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조정훈이 반대하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 특검을 추진하는 게 좀 무리수가 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그 대표되고 난 뒤에 바로 경찰에서 소환 출두하라고 하니까 왜 하필이면 대표가 되자마자 이때 하느냐. 그리고 정치적 의도를 갖다가 공격했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김건희 특검을 대서 지금 이재명 수사에 대한 물타기라고 바라보고 주장하는 게 저는 그 100% 동의하진 않지만 왜 그런 주장이 나오냐면 왜 하필이면 이재명이 기소되는 이 입장에서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추석 밥상머리에 이재명 혼자 단독으로 올라갈 것 같으니까 김건희를 같이 올려가지고 물타기를 하자고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건데 저는 이 특검이 사실은 좀 더 묵혀가지고 민주당이 언젠간 써먹을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더라도 지금 의심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 그리고 우리 당에서 해명하는 부분이 석연치 않고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지금 현재 이 시점은 좀 성급하다. 그 조정훈도 마찬가지로 조정훈은 나름 합리적으로 자기가 이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여기서 민주당이 이중대로 가는 순간 자기 존재감이 없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반대하는 거지. 아니 근데 시간이 가면 안 그럴 거라는 조정훈뿐이 거지.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특검 반대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민주당 내에서 근데 민주당 내에서 합리적인 세력이 아니라 원래부터 원래부터 내각제 관련 세력들이 계속 특검을 반대해 왔었고 실제로 지금 시점이 되게 안 좋아요. 내가 봐도 특검 추진인 오늘 그 김의겸 의원이 자 우리도 방어해야 되지 않냐? 우리 당대표 공격 도니까 방어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막으려고 김건희 특검 들어간다고 밖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 버리려 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재명 수사 안 하면 김건희 특검 안 하는 거냐? 그래서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김건희 특검은 더 먼저 올렸어야 돼요, 사실은. 아니면 더 늦게 늦는지. 요 타이밍이 안 맞아 보는 거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저는 김건희 뭐 지금 여사의 논문 표절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이제 우리 당에서 내세우는 것들은 이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그 너희들이 정권 잡고 있을 때 2년 반을 팠는데도 나오지 않았지 않느냐. 근데 왜 지금 와가지고 올리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얼마 전에 또 새로운 증거가 또 떴잖아요. 5월에 뜬 게 이제 뉴스타파가 이제 좀 그 녹취록 뜨고 하면 우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더 이제 살이 붙을 거고 기자들도 붙고 계속 얘기가 돌 건데 지금 얘기를 해서 이거는 사실은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형사법적 사건으로 사실은 해가지고 하는 게 민주당한테 훨씬 유리한데 이걸 정치적 사안으로 민주당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재명 한 명 구하려고. 사실 이재명이 없었으면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쓸 필요가 없었고 민주당이 훨씬 유리했는데 그 상황을 갖다 이재명 때문에 망친 거예요. 저는 그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양당에다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보면 국민의힘은 비록 대통령 영부인이지만 김건희 보호하려고 계속 나가는 순간 정말로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된다. 그걸 명심을 하고 죄가 있으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전국을 돌파하는 게 맞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 이재명 빠들은 이재명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재명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과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재명이 아니라 민주당으로서 나중에 정권을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을 고집하는 순간 무리수를 써서 여러분 보세요. 총선은 여당이 헛발질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저 민주당이 많이 표를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음 대선 이재명 내면 또 질 수도 있다. 왜? 이재명은 안 되니까. 지금 거짓말 했다고 지금 공격받고 있는 부분들, 각종 의혹들, 주변 사람들이 죽어 나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묻혀 있는 거지. 억지로 담고 있는 거지. 대선 기간 되면 또 그런 부분이 불거질 것이다. 이걸 놓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요거 하나만 내가 짚어주고 갈게요. 이런 강동사도 얘기할 텐데 특검이 민생에 얼마나 도움되냐. 특검은 원래 민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특검은 검찰 수사가 권력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어려울 때 하는 게 특검이기 때문에 난 요 반대 논리 얘기하는 거 보고 조정은 요 친구 내가 찍어놓은 그대로구나. 특검 반대 논리가 이거는 완전 틀린 논리예요. 이건 내가 나중에 더 설명하고요. 예. 제가 오늘 짤짤이 쇼에 가서 이거는 이제 사실은 아까 우리 조대현 위원장 말대로 이 김건희 특검이 뭔가 좀 명분 이상한 게 있죠, 분명히. 예. 저는 차라리 먼저 가라 생각. 먼저 가서 갔었으면은 이재명 관계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관계 없는 거지. 아니면 늦게 가든지. 근데 아까 이제 김의겸 의원이 최악의 이게 논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건 뭐 설명만 드릴게요. 이거를 우리가 7월달에 입수를 했어요. 이 JTBC를. 이거는 이 JTBC가 아니에요. 이건 장쇼가 가까운 TBC를 7월달에 전체 파일을 최소한이 입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거의 2개월간 분석을 했는데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요 태블릿 PC는 특검이 제4팀이 건드린 건데 이게 윤석열 한동훈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JTBC 태블릿은 엄마는 검찰이 했었어. 근데 이거는 이 윤석열 한동훈 특검이 했기 때문에 요거 뭐 쉽게 얘기하면은 최소한 거 아니라는 증거 우리가 다 확보했고요. 근데 우리만 알고 있었냐? 아니야, 윤석열 한동훈도 충분히 봤을 거야, 그 증거들을. 근데 그 증거를 깡그리 은폐해버리고 나머지 이제 중요 증거들을 또 싸그리 막 다 삭제해버리고 이런 짓들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명백한 증거 조작 이 범죄라서 이걸 저희가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아마 최서원 쪽의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저희는 이거를 정리해가지고 공수처 고발 들어갈 텐데 나는 차라리 특검을 하고 싶으면은 이거 갖다 걸라는 거야, 민주당에서 이거. 이거야말로 수사하겠어요, 검찰이? 이거? 수사하겠습니까, 이거? 검찰 수사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분명히. 이건 현직 대통령과 현직 법무장 걸렸는데
그래서 요거를 공개할 테니까 차라리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은 좀 이상해. 지금 막 같이 쌍으로 붙이기는. 이거를 밀어붙이라고 제가 좀 고발을 하면서 뭐 다 알려놓을 테니까 한번 알아서들 하세요. 민주당이. 뭐 솔직히 민주당이 안 도와줘도 뭐 제가 이걸 해결할 수가 있는데 민주당의 특검을 밀어쳐 좀 더 빨리 해결할 수가 있겠죠. 예. 요것들이